네, 2024년 10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하루 북한의 날, 친북 세력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띄운 수많은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에 떨어졌죠.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사도 만나고, 김동연 지사도 만나고, 그리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후 6시부터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14 남북 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게 지난 9월 19일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을 가진 겁니다. 그 9.19 선언 6주년 기념식 때는 임종석 씨가 참석해서 통일을 포기하자, 남북은 양국과 관계로 가자라는 주장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었죠. 지금 14 남북 정상선언 지난 게 뭔가 하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한 겁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했고, 그때 그들이 이 박지원 씨를 통해서 이북에 돈을 보냈었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노무현 정권 때 도북성금 수사를 합니다. 남북관계가 그래서 얼어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다시 북한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 동안 열기로 했었어요. 근데 북한이 18일 날부터 수해가 들어가지고 연기하자 그래서 10월 2일에서 4일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북을 갈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단장, 준비기획단 단장 이렇게 준비가 됐었죠. 그때 가장 큰 특징은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개성간 육로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개성공단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육로로 해서 그다음에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타고 갔었죠. 그때 북한으로 들어가는 도로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는데 그때 노란선을 긋느냐 분계선을 긋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긋지 말아라 그랬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자기가 작심을 하고 그었다. 그래서 그때 사진에 보게 되면 이 노란선을 넘어가는 노무현 권양숙 대통령 부부 사진이 나오죠. 그렇게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올 때 300상자의 송이버섯을 받아갖고 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터졌던 게, 그 다음 대선에서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애터의 NLL을 포기했다라는 게 나와갖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기념하겠다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원을 방문해서 이 행사를 가진 거죠. 왜 이런 행사를 경기도에서 가집니까? 그리고 지난번 9.19 평양선언 행사는 왜 광주에서 가십니까? 지금 문재인 세력이 광주하고 경기를 자기네 무대로 삼고 있는 거죠. 반대로 광주 시민들하고 경기도민들은 왜 이 두 곳을 종북 좌파 친북 세력들의 무대로 내주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사람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국가 사무인 남북 문제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건지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은 앞에서 나왔었지만은 계속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정확해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는 날이 10월 4일이고 그날 문재인 씨는 경기도를 방문해서 14선언 회의를 갖는 거죠. 계속 북한하고 이쪽의 친북 세력하고 뭐가 연결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심리전, 하이브리드전, 그레이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니까 문재인 세력이 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왜 지방정부가 이런 문제를 하느냐. 이게 똑같은 게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고 북한에 가려고 한 거. 왜 지방이 중앙정보를 제키고 이북하고 내통하려고 합니까?
이거는요, 과거 이제 서독이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때 동독에서 공산 정권이 붕괴가 되고 막 시끄러울 때 어떻게 통일을 하냐가 문제였어요. 근데 독일은 원래 16개 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중에 11개가 서독을 이뤘고 5개가 동독을 만들었는데, 이 동독의 공산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갖고 둘이 통일이 논의가 되니까 독일로부터 침공을 당했던 영국, 프랑스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런 상태에서 이 독일은 지방자치가 셉니다. 그 5개 주가 우리가 스스로가 서독 연방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동독 정부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서독이 흡수통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중앙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방정부, 강기정 광주정부가 자꾸 이런 행사를 하면서 중앙정부를 제끼고 국가사무를 하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걸 허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좀 답답한데요. 지금 북한이 오늘 풍선을 24번을 보내도 한 번도 막는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현무를 공개하면 뭐 하겠어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지 못하듯이 현무5도 마지막 순간이 아니면 쏘기 어려운 겁니다. 그걸 해놓고 다 했다라고 서로 마음을 놓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한데, 이런 가운데 지금 친북 문재인은 지금 광주, 경기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마음대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시장이 참석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김대남 스캔들 저쪽에서 이재명 측에서는 계속 특검법 발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 씨 지금 1심 재판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판결이 다가오니까 저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안보상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띄우는 오물풍선만큼은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장애적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매우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